아 결국 뭐 베트남 공산주의의 뿌리는 소련이 됐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차단했다는 거야. 다시 못 만나게 하고 그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못 만나게 했다. 소문 안 나게 하려고.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후에 이제 그 진짜로 반인반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. 그런 이제 그 인간적인 면이지만도 인간적인 면 많죠. 되게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로 검소하게 살았고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한 갑이 사치였고 평생에. 그리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. 그 이제 그 뭐 그 이제 그 막 어냐 그 베트남 대통령궁에 지내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그게 안 지내고 저기 그 어디냐 낡은 그 청소부들이 그쵸? 사는 거기 집에서 지내고 막 반찬을 3개 이상 안 먹었대요. 왜 반찬을 더 안 먹냐고 하니까 이 반찬 하나 더 먹을 돈으로 뭐 인민들 위해서 뭐 해줘라. 좀 오바다. 오바긴 하지만도 근데 실제로 뭐 그런 모습을 그랬는지는 모르지.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게 아니겠어 사실은. 그쵸. 뭐 예를 들면은 그렇지 않습니까? 전땡 뉴스를 아무리 본더라도 우리가 진실을 알거든. 그렇지 않습니까? 전땡 뉴스 가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는 뽀록이 나게 돼 있어요 사실은. 그 당시야 그런 프로파간다들이 먹혔겠지만 베트남도 지금 뭐 민주화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. 그거를 그리고 공산주의를 그 흠을 잡기 위해서 미제학자들이 얼마나 뒤를 뒤졌겠어요 사실 여기 들어와가지고. 그런데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도 별 의견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각주가 안 달리는 얘기는 실제로 그 사람은 진짜 검소하게 산 것 같아. 검소한 거 자체는 뭐 거짓이 없다. 거짓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서도 뭐 소수민족 막 이런 것도 되게 융합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. 그 막 부족들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막 이런 막 맨발로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그런 면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. 사실은 자식이 생기고 나면은 또 뭐 그 호치민 선생님이 뭐 유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것도 뭐 해야 되고 좀 머리 아픈 길이 많아지니까 그 사람이 신성성을 위해서 그거를 아예 그냥 했다 그러더라고. 그러면서도 그 뭐 베트남에서도 만나시는 분이 있었다고는 하는 얘기가 들린다는데 그건 역시도 차단했대. 왜 저 사람은 신성해야 되니까. 신성해야 되니까. 그러면서도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 이제 그 2차 인도 차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했다시피 이제 그 레주원 씨의 생각대로 흘러간 거죠.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그 공산주의의 나쁜 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네. 사람 갈아 넣어 가지고 사상과 체제만 지킬 수 있으면 된다. 그리고 미제놈들은 결국 이게 무너질 거다라는 게 결국은 먹혀 들었고 베트남은 이제 그 레주원 씨가 꽤 오래 하셨을 거예요. 15년, 16년?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거의 이제 그 10년 하셨네요. 네. 10년. 아니구나. 1960년부터 1916년 16년 꽤 오래 하시다가 86년이 이제 시점이 뭐냐면은 여기 도이머이잖아. 도이머이죠. 네. 이게 뭐냐면 도이머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를 바꾼다 이것도 중요한데 네. 이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다잖아. 이제 베트남에서 집단 지도 체제. 그렇죠. 지금 현재 베트남을 운영해가고 있는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뭐냐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게 호치민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거라는 게 한 사람이 이게 잡게 되면은 결국 이게 고인물이 되고 썩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통제와 균형을 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간다는 게 이제 이때부터 확립이 됐다 그러더라고. 우리가 생각한다. 이게 도이머이는 내가 진짜 자료 찾기 어려운 게 나중에 또 찾아볼게. 도이머이 또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경제적인 뭐 경제 발전의 모티브를 제외하고도 정치적으로 되게 큰 격변의 시기였대요. 그게 뭐냐면은 결국 저 레주원이란 분은 16년 동안 이제 진짜로 반인반신의 위치에 올라섰고 그런 자신의 반인반신적인 이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부는 신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결혼 이야기 이거는 진짜로 아닌 말고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미제놈들이 쓴 책에 의하면 실제로 자식도 있었지만 이런 게 다 없어졌다. 그냥 싹둑싹둑 다 잘렸다. 라는 얘기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 사람의 면에 대해서. 그러면서 좀 진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그 실제로 돌아가신 날도 바꿨대. 그 말 아까 제가 저도 그거 이제 새로 듣고 좀 신기했는데 이것도 이거 뭐 미제놈들 얘기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트남이 9월 2일이 그 독립기념일 국경일이거든요. 그래서 호치민 선생님께서 그 호치민 광장이 아니고 바딘 광장에서 독립을 선포했었던 날이 9월 2일인데 또 기가 막히게 9월 2일이 호치민 선생님이 또 돌아가신 날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랑 생각할 때 9월 3일쯤 돌아가셨으면 뭔가 한 이틀 정도 여유가 되지 않았을까. 뭐 저희가 농담삼아 얘기 많이 했잖아요. 그렇죠, 했었죠. 네. 근데 이걸 얘기가 이제 돌아가. 이제 2% 말 따르면 2% 말은 아니지. 그것도 미제합점에 따르면 9월 3일이 맞는데
이걸 또 독립기념일과 또 일치시키기 위해 하루 땡겼다. 그 신성성을 위해서 이걸 땡겼다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분의 유언이 있죠. 유명한 유언이. 자신의 그 시신을 절대 어디 매장하지 말고 그쵸. 3등분이 아니죠. 그 화장한 다음에 3개로 나눈 다음에 남부, 북부, 중부. 그다음에 묻힌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무도 말을 하지 말라. 그 대신에 그 묻힌 위치에 나무 한 그루 심어주고 네. 그냥 뭐지 조그만 공원은 아니고 쉼터 하나 만들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 앉아서 쉬어가게만 해달라. 이 사람이 실제 유언이었다는 거예요. 그런 유언을 누가 맞토했던 것 같은데. 그런 유언은 많이 하죠. 그쵸, 네. 근데 비극적이게도 호치민 선생님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못했죠. 그렇죠. 지금은 바딘 광장에 묻혀 계시지 않습니까? 이게 보면. 그렇죠. 바딘 광장에 그 호치민 그 묘소가 있죠. 묘소가 네. 있죠. 네.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신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. 어쨌든 우리 그 구공산권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한 행동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1세대 이제 위대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박제를 시키잖아요. 그러니까 박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네. 뭐 진짜로 그래 돼버리냐. 예를 들면 스탈린이 레닌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미라를 하는 게 이게 보면 좀 신기했다.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뭐 이분에 대해서 이제 뭐 독재를 보시니 어니 하더라도 이거는 후세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뭐 많은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. 저기 다 독재가 아니냐고 호치민이라는 사람. 근데 그게 아니고 뭐 명과 암도 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한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후세의 그 신화적인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좀 조작된 게 있다라는 거. 라는 게 이건 뭐 이제 앞잡이 얘기지만 뭐 실제로 그런 경향이 많은 국가에서 있었죠. 예를 들면 중국이 그랬고 소련이 먼저 그랬고 소련이 레닌을 그렇게 만들었고 중국이 마오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. 지금은 좀 뭐 중국 좀 다르게 흘러가지만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.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다른 특히 중국과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유사 국가니까 걔들은 얘기 안 할 거고 내가 뭐 중국도 뭐 그렇긴 하지만 중국의 기류가는 좀 다른 것 같아. 그 이외에 나온 정치 지도자들을 신성화시키진 않잖아. 그렇죠.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보니까 그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먹히는 것 같은데 신성화는 안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럼 왜냐하면 이미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이 어르신에 대해서는 그러면서도 참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. 제가 지금 횡설수설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그 공산주의란 것이 굉장히 어떻게 뭐 선진 사상이었잖아요. 저희 시절에는. 당시에는 개혁적이고 뭔가 신선한 사상인데. 그쵸, 신박한 사상인데 야, 참 지금 생각한 게 그 사상을 움직인 거를 돌아가게 하려면은 믿을 수 있는 거를 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. 상징적인 거를 만들어야 뭔가를 된다. 줘야 된다. 예를 들면 뭐 자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 뭐 당신이 교회 성당 안 다닌다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뭐 저거 왜 믿어 싶을 거 아니야. 그 뭔가 구심점이 없으면. 그쵸. 구심점 당연히 있어야지.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다신교보다는 일신교가 훨씬 더 뭐지 뭔가 발전된 종교라고 하잖아요. 종교학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. 좀 내가 생각 좀 이상할 것 같아. 야 이거 뭐 나무도 믿고 뭐 해도 믿고 달도 믿고 뭐 오만 거 다 믿는데 예를 들면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할 거 아니야. 그치. 야, 뭐 달도 신이고 뭐 부엌신도 있고 부엌신도 있고 다 있다 하면 이상한데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바뀐 모습이나 그 뭐지 불교를 제가 딱히 종교라고 안 믿는 이유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뭐 열반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될 수 있다 뭐 좀 그런 건 저는 좀 종교를 안 봐요 개인적으로 뭐 견해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유교를 종교로 안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. 예수님 하느님 딱 뭐 하나가 딱 잡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야 이분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 하면 믿기 싫거든 사람들이.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. 예를 들면 태양신 깔끔하잖아. 깔끔하잖아.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달의 신한테 뭐 빌어야 되고 태양신한테 뭐 빌어야 돼 이런 필요 없이 그냥 예를 들면 뭐 알라한테 빌면 다 해준대. 그런 확실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 종교 사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왕정은 왕이 그랬고 뭐 종교 영역으로 따면 종교가 그런 거고 근데 자본주의는 그게 있잖아. 자본주의는 돈이 신이에요. 돈. 그 모든 게 다 돈으로 해서 나오잖아. 맞죠? 돈이 신이에요. 사실 우리가 뭐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. 자본주의 정치에 대해서 뭐 좌가 어떠니 우가 어떠니 그것도 뭐 저는 결국 돈에 놀린 게 그 만문이지 아닙니까? 물질 만능주의. 물질 만능주의 그 돈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대한 뭐 얘기잖아. 예를 들면은 뭐 좌파 쪽에서는 공평하게 뭐 나눠주자. 뭐 없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공평하게 나눠주자. 우파 쪽에서는 그런 거 없고 파이를 키우자.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저희가 뭐 정치적으로는 그건 아니지만 결국 돈이라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본이라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줬는 건데 근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.
예를 들면 뭐 무조건 다 공평하게 분담하재. 사람들 뭐 능력도 모르겠고 그냥 뭐 좋은 거야. 그 뭐 유물론적 사상에 입각해 가지고 이제 뭐 모든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뭐 버려 가지고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초기 공산주의 사상가들 같은 경우는 이상적으로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분명히. 네. 뭐 아유 오늘 제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또 간만에 밖에 나왔더니 전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전화가 오지게 많이 오네. 아 갑자기 이상하게 오는데 인기가 많습니다. 인기가 많습니다. 제가 죽지는 않아 본데 네. 말씀드리는 게 초창기의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그게 뭐 예를 들면 평등과 뭐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런 걸로 사람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. 네.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잖아. 이론상으로는 멋있지. 근데 사람이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욕심이라는 게 믿고 싶은 게 우리는 유튜브에서 얘기했잖아요. 네. 우리 그 뭐 보고 싶은 거 본다. 그 고소 아저씨도 그렇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걸 보고 믿고 싶은 걸 그렇죠. 믿거든.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그거는 모든 사람들 속성인 것 같아. 뭐 돈이 많건 적던 정치적이 좌든 우든 뭐 다른 종교를 믿건 어쨌건 간에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게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구심점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건데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% 제 생각입니다.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종교학자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아닌데 공산주의의 그 후대 사람들 처음에 뭐 레닌과 마르크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자신들의 권력이라든지 그거를 정당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. 왜냐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산주의는 모두한테 공평해야 되는 사상이니까. 그렇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자신의 그 뭐랄까 권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한 방법 중 하나로 그걸 선택한 게 아닌가. 종교에서 뭔가를 가져왔지 않을까. 그 절대적인 그 완전 무결한 뭔가 그 신적인 존재를 뭐 신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왜냐면 공산주의랑은 또 신이랑은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도 종교를 안 좋아했던 사상가들이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종교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빌려야 된다.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당신이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성당과 교회를 안 다닌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수님의 신성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왔던 행적을 보면은 되게 존경할 만한 거잖아. 네. 예를 들면은 그 막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그 노력하시고 그 로마에 압제하다가 그 이스라엘 민중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기억될 수 있단 말인 거지.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 종교인을 떠나가지고 역사책으로 봤을 때는 그런 완전 무결한 뭐랄까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야 됐지 않을까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들은 그러잖아. 아 종교는 없어 공산주의 국가야. 우리는 종교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지만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위대한 사람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도 이제 호치민 선생님을 후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만들었지 않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을 밖에 없을 것 같다.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선으로 볼 때 호치민 선생님을 바라보면 진짜로 흠결이 없잖아. 이렇게 없지. 사람이 이렇게 흠결 없을 수가 없거든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에요. 예수님 아니잖아. 예수님 아니잖아. 그런 게 아니거든. 그럼 만약 진짜로 그랬으면 이 사람 호치민 선생님 종교인이 됐겠지. 그렇죠. 호치민 교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건 아니거든. 근데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형태를 통해 가지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재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통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을 봤을 때 좀 입체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. 그래서 너무 그렇게 흥결 없는 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빨갱이라든지 막 그런 분도 아니었고 뭐 확실한 거는 진짜 그 뭐 사유재산에 대한 뭐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지 않으신 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가지고는 뭐 오늘 방송 요 정도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까라는 거를 통해서 오늘 방송 요지를 얘기하면은 뭔가요?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세 줄 요약 이런 거. 뭐 개인을 볼 때는 상관없어. 뭐 내가 당신 평가하는데 뭘 당신이 엄 사장이 이게 뭐 좋건 싫건 간에 그런 거 없거든.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맞잖아요. 그냥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런 놈이다. 뭐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이다. 그럴 때 너무 뭔가 정치인들이라든지 그런 뭐 영역에 들어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. 그냥 너무 그게 뭐 좌우가 옳고 진짜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. 내가 얘기했잖아. 우리 우리 누나 뭐 이런 사람들 나 진짜 그 사람 장점은 정말 모르겠거든. 내가 진짜 공정하게 생각하면 보려고 해도 진짜 예를 들면 모르겠어. 이게 뭔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. 친구로 지냈으면 어땠을까? 그런 거 있잖아. 재밌었나? 유머 감각이 좋나? 뭐 그럴 수 있지. 예를 들면 밥을 잘 사주나 나한테 뭐 이런 생각. 뭐 그런 거 있지 마. 잘 사주는 밥 사고 뭐 예쁜 진 누나 뭐 좋지 밥 사주면 뭐 그런 건데. 그러니까 좀
너무 그렇게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뭐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횡설수설이 길었는데 첫 번째가 뭔가요? 제가 일단 뭐 호치민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그 빨갱이가 아니다.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.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취한 건데 그렇죠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그 공산주의였다 자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변하지 않는 진실이에요. 사실 역사는 결과가 말해주니까. 그렇지만도 조금 뭔가 뭐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가 있지 않을까? 두 번째가 뭐였지? 뭐였냐?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반신의 권력을 누린 건 아니었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완결 뭐지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 권력을 지신 분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아니었는 것 같고 제 생각에 여기도 계파 다툼이라든지 정치적인 알력 다툼에 의해서 말년에는 약간 정신적 지주로만 남으신 것 같다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. 야, 그 완전 물결은 독재가 아니었냐?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다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뭐 물론 뭐 생각해 보실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가 뭐였지? 뭐 가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? 그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박통 뭐 하고 비교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. 아니지. 권력을 누린 아니죠. 사실은 뭐 박통님 같은 경우는 뭐 공도 있지만도 과학적으로는 뭐 철저하게 그렇게 했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그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. 뭐 결과는 없겠지만도 호치민 선생님이 조금만 연세가 어리셨고 그 당시 사실 연세가 많았잖아요. 그리고 했는데도 뭐 좀 더 통일이 빨리 됐고 뭐 했으면은 또 그러면 또 뭐 길이 어떤 길로 갔을지는 몰라. 예를 들면은 뭐 박통이 그때보다 좀 더 나이 많고 뭐 그렇잖아요. 예를 들면 뭐 힘 좀 빠져 있고 남북 통일했으면은 또 다른 시각이 됐을 수도 있단 말인 거지. 그 뭐 너무 가정으로 따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뭐 좀 뭐 너무 그렇게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신 사람 아니었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것들이 피드백이 있더라고. 막 그런 거 보는 거예요. 제가 말씀드린 거. 또 말씀드린 게 가족 같은 얘기들 있을 수도 있다. 이거는 미지 앞잡이 의견이다. 내 의견은 아니지만 오늘 전체 모든 방송은 미제 앞잡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. 이거는 찾아보면 나옵니다. 그 호치민 평전으로 해가지고 이름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가족이 있었을 수도 있다.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좀 지워진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 뭐 만나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있었다.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누님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대.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의견이 아니고. 그건 뭐 실제적으로 왜냐면은 그 이런 대업을 하는데 그 자신의 개인적인 그 뭐랄까 혈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 사견이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게. 또 그 미션 임파서블인가? 그런 거 나오잖아. 뭐.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랑 뭐 이혼해가지고 안 만나고 있는 거. 그 대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. 가족이라는 게 있으면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. 그게 되게 만나기 힘들었대요. 그런 게 나중에 되면은 이제 그것도 약간 좀 의도적으로 좀 차단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뭐 본인 뜻으로라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.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소수 특히 1인이 힘을 잡게 되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계를 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유언 자체도 그렇게 남겼는 게 아니었을까 자신을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제가 말씀드리는 자꾸 그 뭐 여러 군데에 묻은 위치를 알지 못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 한 장소가 이제 확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신성성이 부여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거를 시점으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. 예루살렘이 그랬고 뭐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. 사실은 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예수님 돌아가신 위치 몰랐으면은 그렇잖아. 찾기 힘들었을 거 아니야. 그 뭔가 특정된 장소가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그 후대의 정치가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는 것 같아. 역사를 통하는 교훈인지 뭐 그들이 경험적으로 체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도. 호치민 선생님은 시진핑 주석이 아니었다. 뭐 그렇죠. 그러면서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는 거. 그러면서도 좀 뭐 청취자분들도 그러고 생각을 좀 열렸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최근에도 이걸 지금 결국 방송이 결국 내용 없이 흘려갔는데 그 뭐 이번에 뭐 시장님 돌아가신 거라든지 뭐 장군님 돌아가신 거라든지 뭐 있지 뭐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도 공대로 과대로 너무 뭐 양비론일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도 근데 다른 쪽에서 맞는 얘기한다 싶으면은 좀 귀 기울일 수 있는 자세 정도를 갖추는 게 참 좋지 않겠냐라는 뭐 이상한 결론은 있나 지금 하여튼 좀. 오늘 방송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라 가지고 들으실 필요 없고요. 지금까지 들었으면 다 들었는데 지금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하여튼. 좋습니다. 또 어렵네요. 간만에 또. 하여튼 이 프로 역사 특강 오늘 되게 잘 들었는데 준비하는 척을 해서 좀 준비하는 걸 척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다 이게. 다시 한번 저는 꼭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헛소리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. 네, 오늘 하여튼 방송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또 방송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또 요즘 들어서 이제 댓글이 좀 뜸해요. 그 팟캐스트
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시고 또 의견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엄민님께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. 엄씨여서 그러신가? 모르죠. 하여튼 감사드리면서 이 친구 음식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. 그렇지. 내가 이 시간 할 수도 있고. 그건 아닙니까? 네, 오늘 하여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안녕. 감사합니다.